2020학년도 수능 기출 가형 3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30번 문제 그러면 아주 킬러 문제 이렇게 불리는 아주 악명 높은 놈이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들한테는 아주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얘가 30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 착해졌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이런 뉘앙스였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출제 경향들을 다른 데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극난이도라고 불렸던 21번, 29번, 30번 이 변별력 문제들이 좀 많이 순화가 됐고요. 준킬러라고 불렸던 놈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극상위권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쉬워진 시험이고요.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워진 시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인가? 실제로 예전에 30번 문제들에 비하자면 풀이 과정이 되게 단순해졌어요. 한번 볼게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t의 세제곱 그리고 ln 괄호 x-t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 t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여기서 t가 하는 역할은 t가 하는 역할은 로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주고요. y축으로 이만큼 확대 축소 일으켜주세요. 이런 얘기죠. x축으로의 평행이동과 y축으로의 확대 축소가 일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또 주어져 있는데 이 지수함수는 이놈 마찬가지로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일어나 있어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일어나 있어요. A. 이 두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랬네. 그럼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은 교차하면서 만나는 건 아니겠지. 그 정도가 가늠이 안 되는 경우 안 되진 않을 겁니다. 그죠? 30번 문제를 풀겠다라고 덤비는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접해야 돼. 이 정도는 캐치하고 있겠지, 그지? 이 앞에 숫자 2만 없었으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30번에 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읽어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풀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프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해 보겠다는 거야. 자, 좌표축을 잡아주고요.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 기본 로그 ln 함수하고 ln 함수를 잡아주고 지수 함수도 이렇게 잡아줬어요. 개형을 그냥 그리는 겁니다. 엄격하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그죠? 어떤 모습인지만 알고 싶은 거니까, 어떤 상황인지만 알고 싶은 거니까. 자, 여기에 t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로그 함수가 변화가 생긴대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니까 이렇게 t만큼 옮겨갈 거고, 그리고 t만큼은 아니지만 t의 세제곱만큼의 b로 y축으로의 확대 축소가 생긴대요. 얘는 오른쪽으로도 평행이동이 있고 위아래로 확대 축소도 있대요. 됐죠? 그 다음 이 지수함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래요. 그래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오직 한 점에서 그러니까 접한대. 여기까지 되겠죠? 어떻게 접하는지를 보니까 이 로그 함수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도 있고 y쪽으로 확대 축소도 있어서 대충 이렇게 로그 함수가 같다고 가정을 해서 그렸습니다. 가정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렸어요. 되죠? 이런 이 정도로 이제 표현해주고, 여기에 이 지수 함수가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올 거래. 근데 오직 한 점에서, 다시 말하면 접하도록 올 거니까 이렇게 와서 그래서 한 점에서 접하도록 틱 이게 접점이 하나 생긴다는 거지. 그래요.
됐죠? 자, 이 접점이 생기는 두 개의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교과 과정 속에선 공통 접선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띡 접하게 하고 직선이 아주 후지게 그려지네요. 휙. 아직도 후지긴 한데 선생님 손이 똥손인가봐. 자, 이게 공통 접선이래. 자, 얘가 공통 접선이래. 자, 이런 공통 접선이 생기는데 이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사실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접점을 공유하는 공통 접선도 있겠지만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데 직선이 두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공통 접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아마 그런 문제도 다뤄봤을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뭐 길게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걸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지금은 이러한 공통 접선, 그러니까 접점을 공유하는 공통 접선이 있으면 우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요놈의 x좌표를 두고 이 점에서 함수값도 공유하고 기울기도 같아진다. 맞죠? 교과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서 함수값도 같고 기울기도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을 내가 임의로 P라고 줄게요.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P라고 줄게요. 자, 그러면 배운 대로 P라는 놈에서 함수값이 같아요. 그랬으니까 T의 세제곱 곱하기 ln P-T 얘는 2배의 익스포넨셜 P-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함수값이 같아 라고 쓴 거고요. 자, 기울기 구할 건데 미분할 때 이것도 실수하면 안 돼요. T에 대한 미분 아닙니다. 그냥 얘는 X에 관한 함수를 X로 미분하는 거니까 T가 변수가 아니잖아 아직은. 그지? 이거 다 X를 변수로 갖는 함수. X를 변수로 갖는데 T만큼 움직인 거지. X를 변수로 갖는 건데 T만큼 움직인 거지. 그래서 아직은 X가 변수예요. 그래서 X로 미분할 거니까 얘는 X로 미분해주고 P 집어넣을 거라서 P-T분의 T의 세제곱. 그죠? T의 세제곱. 이렇게 생기고 우변은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건데 쟤는 미분해봐야 그냥 쟤랑 똑같아. 2배의 익스포넨셜 P-A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쓰는 게 교과 과정에서 공부한 그대로 함수값이 일치하고 기울기가 일치해요 라고 쓴 내용이에요. 써놓고 보니까 우변이 이미 같아. 그럼 좌변끼리 같아야지. 근데 T세제곱을 또 공통인수로 갖고 있어. 그러네. 그럼 나머지 인수들끼리 같아야지 또. 따라서 지금 요 두 놈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통한 관계식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은 ln P-T가 P-T분의 1이야 라는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대충 많은 친구들이 이제 따라왔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자, 우리 보고 이제 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A의 값을 T로 표현해줘 라고 했어요. A를 T로 표현해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표현할 때 쓰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y fx 그러면 y를 x에 관한 놈으로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y를 x에 관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x가 무슨 변수라고 불렸냐면 얘를 독립변수라고 불렀고요. 이 y는 종속변수라고 불렀어요. 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x를 결정하면 그놈에 따라서 y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실수 a의 값을 조금 더 편하게 a를 t로 표현해줘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우리 보고 해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모습인가 이런 모습 A를 T로 표현해줘 이런 뜻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A를 T로 표현해줘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요거 해야 되거든. 지금 요걸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요 A들을 T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제 그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FT라고 쓸게요. 여기도 FT. 요거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래. 요거 찾아내는 게 할 일이래. 요거는 좀 지울게요. 요거 찾아내는 게 할 일이라니까 요것도 놔둘까? 지울까? 요거를 지울게요. 이쪽에다 조그맣게 써놓을게.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놓을게. 이렇게 A는 FT 이렇게. 자, 무슨 뜻이냐? 맨 처음 했던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로그 함수가 있었고 지수 함수가 있었어요. 이때 얘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야. T에 따라서 A가 결정된다는 거야.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문제에서 서술하고 있는 형식 그대로입니다. T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T가 결정이 돼서 이 로그 함수가 이렇게 검은색 위치로 바뀌면, 그러고 나면 이 지수 함수를 옮길 만한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A는 T에 관한 함수 이렇게 쓰는 거지. A는 T에 관한 함수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되시죠? A는 T에 관한 함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교점, 접점, 요 P라는 놈은 얘는 상수야 그럼? 얘는 안 움직여? 당연히 얘도 움직이겠지. 뭐에 따라서? T에 따라서. 이 P라는 놈이 T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P는 T에 관한 함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자, 거기에 왜 얘가 중요했냐면 우리가 풀어낸 요 관계식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 보니까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똑같아요. 여기가 P-T, 여기도 P-T. 이거 모양이 똑같아 지금. 그래서 마치 얘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로 lnx하고 x분의 1하고 등호로 만족시키는 어떤 값. 자, 로그 함수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로그 함수. 자,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예요. x분의 1 유리함수 x분의 1, 얘는 계속 감소만 하는 그래프야. 그럼 두 놈이 만난다면 교점을 단 한 개 가지면서 만날 수 있죠. 아, 얘도 오직 한 점에서 만나네. 여기서도 얘도 두 놈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두 놈도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찾아낸 요 관계식에 의한 이 두 놈도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 아, 그게 중요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 이 값은 뭐야? 얘는 유일한 상수값이에요. 얘는 유일한 상수값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P는 누군데? 함수야. P는 T로 표현된 함수고 여기도 T. 이것도 어떤 문자인 거야. 그런데 얘는 이 덩어리는 상수라는 거지. 얼만데요? 모르지. 그거 찾으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계산해서 찾으면 안 돼요. 미분하고 그러면 안 나올까요? 그러면 이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다른 어떤 동영상 강의에도 이런 표현을 좀 써요. 이거 모르면 이과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면 이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공부 다시 하세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정말 이과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하니까 숙지하고 있으라고 아주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로 이과 공부하지 말고 문과로 돌아서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고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될 만큼 마치 구구단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거 계산해서 이 상수값 찾으려고 하면 이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어제 상수래. 얼만데? 모르죠. 몰라요. 안 찾을 거야. 그건 찾으면 돼? 안 돼? 안 돼. 찾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놈을 나는 상수니까 뭐 K라고 둘까? 이렇게 K라고 두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 P라는 놈이 분명히 T에 대한 식이라고 그랬잖아. P-T가 K니까 P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넘기면 T 플러스 K라고 표현이 되겠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상수라고 했으니까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네. P도. 아, 이렇게 생겼구나.
K는 얼만데? 몰라요. 그냥 상수예요. 모르는 놈이야. 자, 다 봤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어내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뭘 찾을 거라고? FT. 그거 찾아서 미분해서 3분의 1 집어넣고 제곱하면 답 나오는 거야. 자, FT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FT라고 바꿔놨어. 여기 FT라고 바꿔놨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식을 변형해도 되고 아래 있는 놈을 가지고 식을 변형해도 되는데 아래 걸 가지고 식을 변형할게요. 왜요? 위에 거 가지고 해보니까 되게 복잡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양쪽에 내가 찾으려는 게 FT니까 양쪽에 2의 FT 제곱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 좌변에 있는 놈이 역수를 또 양변에 곱해서 좌변에는 2의 FT 제곱만 남도록 쓸게요. 이렇게 남도록 쓸게요. 그러면 우변에 원래 있던 거 2 곱하기 2의 P제곱은 원래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좌변 역수를 양변에 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P-T 생길 거고 곱하기 T의 세제곱분의 1인데 요거 지수로 표현할까요? 안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라고? FT. 얘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로그. 그렇지. 자연스러운 사고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슬슬슬 이제 물 흐르듯이 가는 거죠. FT는 로그 취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얘는 곱하기들이니까 로그들끼리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ln 2 플러스 쟤는 2의 P제곱은 로그 치면 P 플러스 얘는 ln P-T 그 다음 저놈한테 또 로그 붙이면 마이너스 3 ln T. 자,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미분하래는 거 하나 보고 얘를 미분하래. 느낌이 좀 오나요? 여기까지 읽을 수 있었으면 다 한 거지 뭐. 잘 봐. 얘는 뭐라고? t에 대한 함수. 얘는 뭐라고? 물론 이 안에 거 P-T가 상수야. P-T가 상수. 여기서 그랬잖아. P-T는 상수. 그죠? 얘 P-T는 상수. 그놈한테 뭐 로그 붙이면 얘는 상수 아니야? 상수지. 이건 상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분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남아있으면 이거 식으로 혹시 남을까봐. 근데 이거 상수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 날아간다고. 미분하면 얘도 미분하면 날아간다고. 근데 이거 조심하라고. 얘는 뭐야? 얘가 t 플러스 어떤 상수 이런 모습인 거야 지금. 그래서 t에 관한 함수로 다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지. ft를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산수예요. 미분 f'(t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날아가, 상수니까 이것도 미분하면 날아가. 얘만 미분하면 되는데 얘 1차식이네. 미분하면 얼마? 1. 자, 요거 미분하면 된대요. 마이너스 t분의 3. 여기다 이제 3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데 3분의 1을 집어넣어주니까 여기가 9. 1 마이너스 9니까 f 플라임에 3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은 얘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될 거죠. 제곱하니까 64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만 좀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사실 실제 풀이 과정이 길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 풀이 과정이 되게 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뭐야 이게 30번이야?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이 문제를 보게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을 만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수고하셨어요.